일요일 날 판례 및 사례 특강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앞주에 7월 3일 일요일. 그래서 판례 가장 반드시 알아야 될 판례하고 그다음에 사례 문제를 샥 정리했어요. 통정의 표시면 지문이 한 20개 나와요. 거기서 다 나와요. 그중 5개가 나오겠죠? 훈련하면 돼요. 협의의 무권대리 우리 기출 나온 거 다 정리해놨어요. 사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교재에 있는 그 지문만 달달달달 하면 사례 문제 절대 겁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날 때까지 사례 문제는 그걸로 충분히 넘치고 넘쳐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9시 40분부터 한 6시 반 정도까지는 해야 될 거예요. 아니 10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학원에서 정하는 거고 저녁 6시, 6시 반까지는 해요. 그래야 하루에 해요. 그 시간도 부족해요. 근데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쭉 하니까 정리가 샥 돼요. 정리가. 그래서 하루 고생하시고 정리가 딱 흐름이 한번 관통을 하니까 괜찮아요. 자, 갑니다. 매매는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반대급부로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하면 요력이 생겨요. 약속, 낙선 계약이에요. 자, 2번 별 하나. 매매계약은 그래서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매매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자,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재산에 관한 권리. 대표가 물권, 채권. 물권은 소유권, 제한물권. 그래서 지상전세 저당권도 다 매매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채권도 되고 채권 양도. 못 파는 게 없어. 그래서 4번 매매 목적물은 매매 당시 꼭 현재 없어도 돼요. 장래 재산권도 가능해요. 그래서 분양하잖아요. 그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선분양 뭐 그런 것도 해당될 수 있어. 그래서 못 파는 게 없다. 현재 재산권이든 장래 재산 권자만 붙으면 마누라 빼고 다 팔아요. 권자만 붙으면. 그다음 반대급부 매매대금 반대 금전에 한해요. 돈이어야 돼. 돈. 이유는 금전이 아닌 재산권이 반대급부로 붙으면 이건 매매가 아닌 교환이 돼 버려요. 그래서 반대급부 매매대금은 오로지 돈, 금전에 한한다. 여기는 잘 안 나와요. 자, 매매 성리에 일방약도 잘 안 나와요. 한 8년에 한 번 정도. 15회 이후 2번 나왔으니까 잘 안 나와요. 나오면 1번부터 7번까지 나와요. 물론 8, 9도 기출이지만 8, 9는 뭐 흘러가는 거고. 자, 일방약이라는 게 뭐냐? 일방약 이 네 글자에서 예약을 먼저 읽어야 돼요. 이 예약은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왼쪽 갑을 당사자 쌍방 중 어느 한쪽 일방만이 이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걸 어느 한쪽만이 예약 완결권 갖고 있다 해서 일방예약. 자, 개념이고 이것 자체는 시험 안 나와요. 자, 2번 별 3개, 3번 별 3개, 4번 별 3개 하죠. 자, 일방예약 이거 예약의 동그라미. 예약은 미리 한 계약, 단독행위 아닌 계약이에요.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맞는 지문. 이유는 예약 걸고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야겠죠. 채권 채무가 발생하니까 채권 계약이에요. 자, 예약은 잘 모르겠으면 일방예약으로 봅니다. 법조문이 일방예약이라고 돼 있죠. 계약금은 오른쪽, 법조문이 해약금으로 돼 있죠.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 이 말이 뜨는 거예요. 법조문에 있는 일방예약으로 추정. 맞는 지문. 4번 법조문이에요. 일방예약은 예약 완결권자인 상대방 매수인 을이 이제 본계약 체결합시다. 예약 완결권 행사를 이렇게 표현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이게 본계약 체결합시다. 예약 완결권 행사예요. 그러면 매매 완결 의사를 표시하면 이때 본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생겨요. 이때 매매는 본매매계약을 말해요. 그대로 나와요. 매매 완결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그대로 나오고. 자, 5번은 뭐냐? 또 세트가 작동됩니다. 이런 건 이해하면 돼요.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갑을이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너 이달 말까지 완결권 행사할지 말지 답 좀 해줘.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또 세트가 나오죠. 이달 말까지 알려줘 했는데 그 기간 내 답을 받지 못했어. 그럼 상대방 생각이 없다는 거. 따라서 연락이 없으면 예약은 날아갑니다. 효력을 잃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봤는데 그 기간에 답이 없죠. 그러면 거절, 소멸, 잃는다 이렇게 부정으로 끝나요. 생각이 없으니까. 6번 별 3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일방령에서 가장 중요한 게 6번. 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은 특별히 법이나 당사자 약정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이걸 외워야 돼. 형성권,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은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기간, 즉 10년 안에 행사란 얘기예요. 자, 갑과 을 사이에 예약할 때 행사 기간을 정했어. 그럼 당연히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될 것이고, 이제 이 시험 얘기 나와요. 약정을 안 했어.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약한 때로부터 몇 년 내? 10년 내에 해줘야 돼요. 10년의 제척 기간 걸리니까 이게 나와요, 시험이. 그래서 10년을 외워야 돼. 예약 완결권은 예약한 때로부터 10년 내라. 만약 10년이 지나버렸다. 그럼 무조건 제척 기간 경과로 예약 완결권은 소멸한다로 끝나요. 설사 중간 상대방이 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한 경우라도 무조건 10년 지나면 소멸. 인도받았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장난치거든. 아니야. 무조건 기간 지나면 소멸. 기억 별 하나.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이게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에요. 그래서 직권조사사항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직권조사사항 뭐밖에 없다? 제척기간, 도가 여부. 법원이 노가다 띈다 해서 판사가 기록 보고. 그 다음 니은 별 하나 하고, 이건 뭐냐, 이것도 판례인데, 자, 예약 완결권은 특별히 안정하면 10년 내에 해줘야 되죠. 하지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것도 세트예요.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갑과 을이 20년으로 정했어. 자,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약 나오면 그냥 다 맞는 걸로 찍어버려. 그래서 당사자가 20년 정하는 건 괜찮아요. 안 정했을 때 10년 내에 하라는 거지, 당사자가 우리 20년 내에 합시다 하면 먹힙니다. 특약은 먹혀요. 자, 7번 소유권 이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약 완결권. 얘는 매매 예약이죠. 아까 언제나 채권 계약이죠. 채권자죠. 따라서 지 채권 지키기 위해서 딴 놈한테 못 팔도록 가등기 박을 수 있어요. 찜 해놨으니까. 그래서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 예약 완결권에 가등기 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채권자니까 그래. 채권 보장 가등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8번 9번은 뭐냐, 이거 기출 한 번씩 나오는, 여기 뭐 기출 아닌 게 없으니까 자 이해하면 돼요. 본계약 하기 전에 어느 한쪽 놈이 예약 내용을 변경한대. 이게 과연 될까요? 일방이 예약 내용을 막 바꿀 수는 없죠. 서로 합의가 돼야지 계약인데. 그래서 어느 한쪽 놈이 일방이 예약 내용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9번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예약한 후 상대방이 완결권 행사하기 전에 이 건물이 전부 날아가 버렸대. 이행 불능됐어. 자, 건물이 날아갔어. 찜해놓은 건물이. 그러면 우리 예약 완결권자인데 우리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있겠어요? 없지. 건물이 날아가는데 너는 예약 완결권 행사해서 뭐 하겠다는 거니? 이렇게 하면 돼요. 건물이 날아갔으니까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없어. 맞는 지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예약이 나오면 2번, 3번, 4번, 6번, 6번의 기억 정도, 그 정도 잘 봐요. 자, 잘 안 나오니까 문제죠. 계약금. 계약금이 작년에 안 떴어요. 10년에 한 2번 쉬는데 그중 작년이 쉬었어. 그럼 올해는 이제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갑니다. 계약금 아주 중요하죠. 계약금이란 매매계약에 반드시 붙어서 합니다. 매매계약에 부수에서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가한테 교부하는 꼭 돈에 한정하지는 않아요. 금전, 기타, 유가물. 그래서 시계로도 반지로도 계약금 걸 수 있어요. 꼭 금전에 하나지 않는다. 뭐 이딴 거 나온 적 없어요. 자, 2번 별 3개, 3번 별 3개. 계약금 계약은 낙선계약 아니에요. 약정만으로는 절대 성립하지 않아. 계약금을 실제 쏘아줘야 성립하는 유효물계약이다. 다음 3번 매매가 주, 계약금은 쫑.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매매가 주,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 그래서 기억이 연결돼요. 기억 별 하나. 주인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로 날아가 버렸어. 주인이 죽으면 부종성에 따라 종놈도 따라 죽어요. 따라서 주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다면 종놈인 계약금 계약도 같이 무효 취소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지문. 4번 별 하나. 그러면 계약금은 꼭 매매계약 할 때 그 날짜에 동시에 걸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계약금은 이렇게 외워요. 계약금은 일주일 후에 걸어도 된다.
계약금은 계약한 날 꼭 안 걸어도 돼. 일주일 후에 우리 계약금 겁시다. 일주일 후 걸어도 된다. 이걸 이해하면 이게 돼요. 계약금 계약은 꼭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날짜에 같이 안 걸어도 돼요. 계약금은 아무 때나 걸어도 돼요. 아무 때나. 오케이. 5번 계약금은 언제나 계약 증거금으로서 작동합니다. 증약금으로 성립다. 맞는 지문.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해약금이죠. 해약금은 약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자, 법 조문이 동그라미 1번 이걸 기반으로 이제 밑에 싹 풀어가는 거야. 자, 당사자 일방이 매수인이에요. 의리, 오른쪽 놈 의리 매수인이 갑하고 매매 계약할 때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 왼쪽 놈한테 교부한 때 교부했죠. 여물계약서 줬다면 특약이 없는 한 둘 중 어느 한 놈이 이행 차수할 때까지 준 놈은 포기, 받은 놈은 102배 주면서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게 계약을 해제하는 해약금으로 작동하는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해약금으로 돼 있죠. 계약금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겠어.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그중 우리 법조문은 해약금을 규정해놔요. 그래서 2번 별 3개.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뭘로 작동된다? 해약금으로 작동돼요. 이 말을 계약금은 잘 모를 때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추정 인정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걸면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 날리면서 해제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 말이야. 위약금은 반드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작동돼. 위약금은. 하지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은 따로 특약 안 걸어도 돼. 왜? 법조문이 해약금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이 말을 특약 없어도 해약할 수 있다. 이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5번 5번.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 왜? 법조문이 일방예약, 해약금 이렇게 규정해놔서 그래요. 자, 이제 요건. 시험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죠. 자, 그럼 봐봐요. 계약금이 다음 페이지 봐봐. 다음 페이지 중간 밑에까지 있죠. 결국 정확히 한 장이 좀 안 되죠. 아, 여기서 10년에 8번 나온다고. 한 문제. 그냥 계약법이 좋은 게 한 장을 안 넘어. 한 장을. 그러면 달달달 해야 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막 들어. 한 장 하면 한 문제. 그게 모이면 10문제니까. 임대차는 좀 양이 많지만 나머지는 진짜 한 장에 한 문제요. 열심히 해봐요. 여기 내용 절대 안 벗어나. 이 중에 5개밖에 안 남아. 되게 많은 거야, 한 장이어도. 지문으로 따지면 20개 돼요. 20개. 20개 중 5개요. 열심히 해봐요. 자, 요건 갑니다. 1번 당사자 가불 중 어느 한쪽이 이행 착수 전에만 가능해. 그래서 이행 착수할 때까지 준 놈 교부자는 계약금 포기 날리면서 또 받은 놈은 2배 주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자, 2번 왕별합니다. 이거 장난 잘 쳐요.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자, 갑이 계약금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제합니다. 당연히 의사표시는 해야 되고 그 외에 말만 하면 안 돼. 2배를 이행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2배 주면서 해제합니다. 이렇게 100 같이 제공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문 하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안 된다. 100 제공해야 된다. 지문 하나. 자, 지문 둘. 그런데 매도인이 5천만 원, 지돈 5천만 1억을 돌려주면서 계약금 해제하려는데 매수인이 안 받아 1억을. 그러면 계약금 해제는 매도인 갑은 이 1억을 법원에 가서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예요.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공탁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걸 외워야 돼. 이거 되게 잘 나와.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냥 100 제공만 하고 상대방 안 받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법원 갈 필요 없어요. 그대로 외워요.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걸 공탁해야 된다. X.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어. 외워야 돼. 이건 외워야지. 이해가 아니지. 자, 3번 안중에요. 매수인이 우리 기출 한 번 떴어. 매수인이 약속한 계약금 5천만 원 걸기로 했는데 우리야 지급하지 않아. 자, 그러니까 매도인 갑이 너 왜 막 계약금 안 줘? 이 매매계약 나 해지할 거야. 계약금 안 준 경우 매도인 갑이 이 매매계약을 마음대로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느냐? 없어요. 계약금 안 줬죠? 계약금 안 줬다고 매매계약을 날릴 수는 없어. 이해가. 계약금 안 줬다고 매매를 날릴 수는 없어요.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가 있어야 돼. 계약금 안 줬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 4번
매수인이 계약금 5천만 원 걸기로 했는데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별 하나 하시고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전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일부 들어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전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기억이 별 3개예요. 그런데 을이 5천만 원 걸기로 했는데 그중 일부 1,000만 원만 일단 걸었어요. 즉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금 5천만 원 일부 1,000만 원만 지급받은 경우, 자, 이때 매도인이 계약금 해지하고 싶어요. 자, 매도인은 실제 지가 받은 그 금액의 2배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어요. 원래 주기로 했던 5천만 원이죠. 일부만 들어왔죠. 그러면 1,000만 원이 2배 2천만 원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어요. 실제 지급받은 금액 2배 주면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니은 해약금 기준되는 돈은 실제 받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원래 주기로 했던 약속한 계약금 5천만 원 기준이에요. 5천만 원 기준. 그래서 뭐 약정 계약금이다. 니은은 나온 적 없어요. 기억만 나왔어. 기억. 그래서 실제 일부 받은 그 금액 기준으로 2배 주면서 매도인이 해지할 수는 없다로 끝납니다. 자, 5번 별 3개 하시고, 둘 중 어느 한쪽이 이행 착수하기 전에만 계약금 해제는 가능해요. 이행 착수 전에만. 자, 기억 별 하나. 자, 첫 번째 줄 안 나와요. 두 번째 줄만 나오는데, 그러면 이행 착수란 게 뭐냐? 채무의 일부를 이행했죠. 이행 착수야. 또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온 적 없어요. 따라서 만약 두 번째 줄 단순히 어느 한 놈이 이행 준비를 했대요. 자, 이행 준비가 이행 착수냐? 준비는 준비일 뿐 아직 착수 아니에요. 따라서 이행 준비는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적어놔요. 이행 준비는 이행 착수 아니다. 이행 착수 아니니까 계약금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행 준비가 뜨면 너는 준비지 아직 착수 아니야. 이행 착수 전이죠. 그러니까 소수로는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요. 한 번 났어. 한 번. 그래서 별 하나급. 자, 넘깁니다. 자, 니은 디귿 6번 7번 다 별 3개. 이제 여기가 시험 지문 받쳐요. 니은 디귿 6번 7번. 자, 6번부터 갑니다. 6번 매도인 갑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아서, 즉 등기 안 줬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줬대요. 매도인은 안 했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줬어. 그때 매수인은 너 이행 안 했으니까 나 계약금 해지할 거야. 계약금 해지할 수 없어요. 자, 앞으로 소수로가 매매계약을 계약금 포기 또는 2배 주면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반드시 지문 속에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지금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했죠. 앞에 볼 필요도 없어. 매수인이 또 중도금 줬다고? 그러면 갑도 을도 절대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없어요. 중도금 들어오면 갑도 을도 해지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맞는 지문. 자, 7번 매수인 을이 중도금 날짜 전에 중도금 줬네? 가능해요. 아파트가 오르니까 먼저 줘버렸다겠죠?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중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인은 너 왜 날짜 전에 줬어? 나 계약금 해지할까? 2배 주면서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어요. 이유 중도금 지급 5글자 들어왔네. 중도금 들어오면 해제 물 건너갔어. 해지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했어요. 자, 계약금 걸었습니다. 관할 관점도 허가가 떨어졌어. 자, 이때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계약금 해지할 수 있느냐? 허가에 동그라미 하시고, 관할 관점부터 허가를 받았지 중도금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어. 허가는 이행 착수가 아니에요. 이행은 당사자가 들이대야 돼. 따라서 허가는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중도금 들어왔단 말이 없죠. 따라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 다음에 디귿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너 왜 잔금 안 주니? 돈 줘! 대금 지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 자, 소송의 동그라미. 자, 그 후 매수인이 계약금 날리면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느냐? 자, 지문에 소송 제기했단 말만 했지 중도금 지급했단 말이 없죠. 그러니까 아직 중도금이 안 들어왔어요. 중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 결국 정리 6번 7번은 중도금 지급 5글자가 눈에 보이죠. 그러면
끝났네. 물 건너갔네.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니한테 그 허가란 말만 보이고 소송이란 말만 보이지 중도금 들어왔단 말이 없어. 그러면 아직 중도금이 안 들어왔어요. 중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서로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는 있다로 끝나요. 있다. 그래서 허가 이행착수 아니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허가는 이행착수 아니에요. 이행준비도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 6번 7번이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와요. 자 이제 효과 갑니다. 자 갑이 2배 주면서 해지할 수도 있고 을이 계약금 날리면서 해지할 수도 있겠죠. 자 계약금 해지했어. 저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느냐? 별 하나 하시고 부담하지 않아요. 이유 받은 게 없어. 계약금 해지는 언제 나오느냐? 받은 게 없을 때. 이행 착수 전에만 가능하죠? 받은 게 없어. 돌려줄 게 없죠. 원상회복 의무 이딴 거 발생하지 않아요. 2번 왕별. 자 계약금 해지했어. 갑이 계약금 날리면서 계약금 해지했어. 그러니까 갑이 2배 주면서 계약금에 을이 야 임마 네가 해지한 바람에 나 손해 생겼어. 손해배상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왕별이에요. 왕별. 가장 많이 나온 놈이 이놈이요. 계약금에서. 왜? 이유. 아까 합의해지 안 해버렸네. 이거하고 합의해지 갈게요. 채무불이행이 없죠. 그래서 계약금 해지의 경우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하니까 합의해지가 생각났네. 합의해지 좀 이따 갈게요. 자 3번 이거 세트죠. 계약금 해지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세트 유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약 유효. 그래서 기억. 갑과 을이 계약금 걸면서 이런 특약을 걸어요. 우리 계약금은 걸지만 계약금 해제는 하지 맙시다. 배제 특약을 했어. 그러면 계약금은 걸었지만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왜? 이 특약이 먹히니까. 별 하나급이에요. 그래서 3번 기억은 별 하나. 자 4번 별 하나 하시고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했다면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는 할 수 있다. 별개예요. 그래서 계약금 걸든 약정해제사에 걸었든 채무불이행하면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법정 해제권의 성립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까 거기 판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위약금 1번 별 3개 2번 별 3개. 자 위약금이 뭐냐? 네가 채무불이행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나한테 넘겨. 그거예요. 갑이 위반하면 2배 돌려줘야 되고 을이 계약 위반하면 뺏기는 거예요. 갑한테. 자 당사자는 한쪽에 채무불이행 위약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뺏기는 특약. 이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수령자는 2배 줘야 되고 준 놈 매수인이 위약하면 갑한테 넘겨야 되고 포기. 이와 같은 계약금 수령자는 2배 주고 교부한자가 위약하면 갑한테 넘기고 이런 특약이 있다면 이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자 위약금은 손해배상조로 받는 거예요. 원래 채무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손해배상 청구 아무도 못해요. 왜? 손해 입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손해 발생도 않고. 그래서 채무불이행하면 계약금 걸어놓고 이거 손해배상자로 상대방한테 뺏기는 거예요. 손해가 있든 없든 계약금 뺏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을 추정한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조로 보는 거지 하고 맞는지 이렇게 밀어버리면 돼요. 자 2번 별 3개. 매수인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매도인 갑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자 그런데 계약금 걸었는데 이 계약금을 갑과 을이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죠. 따라서 비록 을 잘못이 있었지만 매도인은 지가 받은 계약금을 뺏지 못해요. 특약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이 매도인 갑한테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에요. 특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도인은 실제 지가 발생한 손해만 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는 거지 당연 귀속되지 않는다. 왜? 계약금을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없죠.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금을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을 뺏으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매매계약은 다 걸어요. 이거 계약금 해지에는 특약 안 걸어도 할 수 있고 무조건. 하지만 계약금을 채무불이행한 상대방 계약 위반해서 뺏으려면 이거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 거실 거야. 밑에 매매계약서 있죠? 특약상에 아예 박아놔. 여러분들이 원래 박아져 있어. 특약상에. 그래서 위반하면 상대방 뺏깁니다. 이 특약 겁니다. 특약 걸어야 돼요. 자 매매계약 비용부담 1번 별 하나 2번 별 하나.
자, 매매계약, 갑과 을이 매매계약할 때 돈이 좀 발생해요. 계약서 작성할 때 공증받으면 돈 10,000원 발생하고, 또 감정하고 토지 측량하고 비용 발생하죠. 이 비용을 갑을중 어떻게 부담하느냐, 우리 법에 정해놨어요. 특약이 없으면 갑과 을이 절반씩 균분 부담해라. 그래서 계약할 때 발생한 계약 비용은 측량 비용이 시험 나왔어요. 얘는 절반씩, 특약 없으면. 물론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따를 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니까. 자, 2번 봅니다. 2번 별 하나. 자, 등기 비용이요. 등기 비용. 등기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느냐. 지금 등기를 누가 쳐요? 매수인이 치지. 이전 등기니까. 그래서 등기 비용은 절반 아니에요. 등기, 이전 등기 넘겨가는 매수인 네가 부담해. 그 다음 저당권이 박혀있는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러면 담보권, 이 저당권 말소해주면서 넘겨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 말소 비용은 절반씩이 아니죠. 갑이 부담해야지. 지가 말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담보권 말소 비용은 절반이 아니라 매도인 갑이 부담. 자, 이해합니다. 등기 비용, 매수인 이전 등기가 네가 해. 절반 하냐? 저당권 말소, 갑이 말소해줘야지. 절반 하냐? 매도인 갑 부담. 오, 됐어요. 3번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특약 유효.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트. 자, 합의해제 갑니다. 합의해제 다 했어요. 합의해제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자, 142페이지 봐봐요. 142페이지 법정해제를 다 보고 비로소 이제 합의해제가 이해가 가요. 자, 1번 별 하나. 총칙에서는 별 3개죠. 합의해제는 해제합니다. 원래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죠. 근데 해제 앞에 합의가 붙어버리면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이에요. 합의 동그라미 들어가야지. 갑과 을이 합의하에 의사표시 합치하에 해제를 하는 거예요. 합의로. 계약입니다. 합의해제는 계약이다. 단독행위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세트죠. 의사표시는 항상 명시묵시 다 가능. 자, 오른쪽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갑과 을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민법, 법정해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민법은 채무불이행 법정해제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따라서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조문이 99% 작동이 안 돼요. 문제는 100%가 아니니까 우리를 힘들게 해야지. 첫 번째, 기억, 왕별. 작년에 나왔지만 왕별이에요. 니은, 왕별. 4번 기억, 별 3개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최근 5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 기억, 니은 4번이. 자, 봅니다. 기억. 민법 법정해제 규정이 작동 안 되는 게 기억, 니은이에요. 자, 갑과 을이 합의하에 쪽 냈어요. 합의해제했어요. 자, 돈 받은 게 있어. 매도인 갑이. 원래 해제하면 금전의 경우 이자 가산해서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야 되겠죠. 하지만 합의해제의 경우 이 조문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외웁니다. 금전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 의무 없다요. 이자 원금만 돌려주면 돼요. 합의해제의 경우 이자 가산해라 이 조문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이자 가산 안 해도 된다. 외워야 돼요. 외우시고. 는 합의 해제의 경우 아니 둘이 마음이 맞아서 서로 합의 해제해 놓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합의 해제의 경우 절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절대란 말은 틀려요. 특약은 다 가능하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결국 합의 해제든 계약금 해제든 약정 해제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오로지 손해배상은 법정해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만 손해배상이 나오지 채무불이행이 없는 합의하에 쫑 합의해제, 계약금 포기하고 쫑 계약금 해제, 이미 난각에 대해서 해제하는 약정해제, 얘들은 채무불이행 법정해제가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기억니은이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 4번 이놈은 적용이 돼. 이것도 이해 한번 해봐요. 갑과 을이 합의 해제했는데 얘들이 합의 해제하기 전에 병한테 가 있어. 자, 이놈을 제껴버릴 수 있느냐? 아까 법정 해제의 경우 3자 권리 해야지 못하죠. 아니 민법이 3자 보여주는데 당사자가 제껴버릴 수 있겠어요? 합의로? 그래서 이 경우 3자 보호 규정은 합의 해제도 적용이 돼요. 이 조문은 작동이 돼. 그래서 4번으로도 나오고 기억으로도 나와. 합의 해제 소구표는 법정 해제와 같이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해요. 3자 역시 보호돼요. 법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3자는 보호된다. 합의 해제로 3자 못 제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합의해제는 기억, 니은, 4번 이 세 개가 나와요. 별것도 없는데 나머지는 흘러가요. 왼쪽은 흘러가. 오른쪽 여기다 정답 박아. 기억에 박든가 계속 니은에 박든가 4번에 박든가 이 세 개만 하면 돼. 애웁니다. 합의해제의 경우는 민법 규정이 작동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작동 안 되는 게 이자 가산 의무 없다. 그다음 법정해제만 채무불이행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합의해제는 당연히 채무불이행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단 합의해제로 제3자 못 제낀다. 3자는 합의해제도 보된다. 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됐어. 자 왼쪽 기억 봐요. 작년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 찍을 필요 없어요. 물음표하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정답 박아놨어요. 자 기억. 매도인 갑이 잔금 날짜 지난 후 을한테 해제를 주장하면서 지가 을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했대요. 자 매수인 을이 이의 없이 이 돈을 수령했나봐. 그러면 갑이 해제하고 돈 받은 것 법원에 공탁하고 을이 받아버렸죠. 그러면 합의 해제된 걸로 본다. 이 경우 이 질문이 떴어. 느낌이 거슬려요? 말이 되는 것 같아? 말이 돼요? 거슬려요?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래서 해제하고 공탁했고 상대방이 받았어. 합의하기 쫑 났네. 합의 해제된 걸로 본다. 행동을 통한 묵시적 합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이에요. 자 됐어요. 가요. 오늘 진도 좀 빼야지 특별법을 좀 다음 주에 들어가요. 자 151페이지 매매의 효력. 여기는 전문 그대로 나와요. 자 매도인은 재산권 주고 목적물 주고 2번 매수인은 대금 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이게 이제 동시행 관계다. 이런 전문도 떠요. 자 봅니다. 이건 덜 중요해요. 1번 매도인 갑은 재산권 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라. 그렇지. 2번 별 하나 타인 물건 타인 권리도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갑 소유 아니어도 돼요. A 소유 3자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기억 같이 별 하나죠. 따라서 갑을 매매인데 갑게 아니라 A 소유라면 매도인 갑은 A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매수인 늘한테 이전해라. 말이 되죠? 그대로 떠요. 법조문이라. 자 2번이 아주 중요하죠. 1번 별 3개 2번 별 3개예요. 매매효력 이 동네에서는 여기 과실이 여기서 뜨거든요. 과실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정답 지문이야. 자 1번 인도를 기준으로 결정돼요. 따라서 매매 계약 후에도 아직 인도하지 않았죠. 인도 전이라면 갑이 사용하겠죠. 따라서 인도 전 매도인 인도했다. 을한테 건물이 넘어갔죠. 그럼 을이 사용하니까 을이 과실 먹는 거예요. 결국 과실은 매매에서 누구한테 기소해? 인도 전 매도인 왼쪽 놈 넘겨줬다. 인도 후 매수인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2번 하지만 예외가 발생해. 아직 넘겨주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5억 다 줬어. 매수인이 돈을 다 줬다면 아직 넘겨주기 전이라도 과실은 매수인한테 오른쪽 놈한테 가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요.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다면 네 거 돈 다 줬으니까 네 거. 과실은 이제는 매수인.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 희한하죠? 어렵지 않죠?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하지만 인도 전이라도 돈 다 줬어? 네 거. 돈 다 준 놈 네 거. 매수인. 끝. 자 매수인의 의무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1번 별 하나 당사자는 한쪽에 의무이행 날짜 기한이 있어요. 그럼 공평하게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같은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동일기한 추정 법조문이에요. 같은 날짜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 자 넘깁니다. 두 번째 법조문 2번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어. 스톱.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죠. 그럼 드래그해가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해라. 인도와 동시니까 인도를 끌고 가. 그 인도 장소에서 돈 줘라. 그대로 나와요. 3번 대금 지급 날짜가 특별히 안 정해졌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갑으로부터 목적물 인도를 받았다면 건물이 왔죠. 그러면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대금에서 발생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목적물 인도 받은 날로부터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라. 그대로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목적물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과실 취득하겠죠.
그러니까 아직 죽어 있지 않은 대금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그거예요. 그래서 1, 2, 3번이 그대로 나오니까 장난 안 쳐요. 얘들은 그냥 흘러가. 한 번도 정답지문 나온 적 없어요. 자, 4번 이것도 거의 안 나와요. 얘는 아예 안 나와. 정답지문 문제가 아니고. 매매 목적물이 누군가 권리주장자가 있대요. 그러면 매수인은 갑한테 야, 갑 어떻게 된 거야? 쟤가 직거래. 매수한 권리를 잃을 위험 있는 한도에서 갑한테 나 돈 못 줘 불안해. 대금지 거절할 수 있다. 말되죠. 말돼. 단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럴지는 못한다. 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냥 대금 법원에 공탁 좀 해줘. 공탁 청구할 수 있다. 안 중요해요. 하지 말아요. 자, 담보책임 오늘은 여기까지. 담보책임은 새로 시작해야 돼요. 빨리 끝날 날도 있어야지. 맨날 늦게 끝나는데 그죠? 그러면 특강을 3시에 해요? 50분 해요? 55분 해요? 그래도 3시? 알겠어요. 그래도 3시 아주 좋아요. 점심 넉넉하게 드시고. 그래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